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우리 국민들 반 이상이 당원이 돼야 됩니다. 정당이란 게 사실은 군대 아닙니까? 정권을 차지하려면은 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싸워서 누구 죽이든지 뭐 쿠데타로 뒤엎든지 해가지고 정권을 차지했는데 그 역할을 정당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당도 군대거든요. 군대는 숫자가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큰 과제고 이걸 먼저 해결하는 쪽에서 우리 정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한국 보수를 좀묻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근데 음모론 하면은 뭐 본산지가 좌파 아닙니까? 천안함 음모론에다가 6.25 북침론에다가 막 김열이 가짜에다가 원래 그런데 좌파의 거짓말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좌파는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해야 정권을 차지할 수가 있고 거짓말을 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는 그 뭐 물고기 보고 저 어디 땅 위로 올라가라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상수로 보고 이게 보수가 음모론에 넘어가면은 보수는 분열돼 버립니다. 근데 음모론이 점점점 이게 가속도가 붙어요. 저는 어떻게 보니까 이 기자니까 숙명적으로 음모론과 싸우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기자 생활 53년 동안에 한 일이 거짓말과 싸우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좋은 나라에서 기자 생활을 했으면은 그거 사실 할 필요 없는 건데 괜히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 필요 없는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최근에 가장 큰 음모론은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로 미래통합당이 졌다고 하는 음모론 아닙니까? 부정선거에서. 전산 개표기를 조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개표하는 거 전산 개표기 아닙니다. 이거 수개표입니다. 다만 전자계산기로 도와주는 거죠. 그 현금 세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외부하고 연결망이 있어가지고 해킹을 한다든지 흐뭇맹랑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수를 분열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윤석열 후보가 작년에 0.73%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음모론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자들이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였잖아요. 사전투표. 그래도 작년 대선 때는 윤석열부터 나와가지고 나를 믿고 사전투표 합시다 해가지고 그 정도로 좀 올렸습니다. 아니, 그때 황교안 씨가 사전투표 하면 안 된다고 신문에 광고 열심히 냈잖아요. 황교안 씨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사람인데 지금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조국 욕하지만은 좌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 지낸 사람이 선거 지고 나서 1년 반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 경선 때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경멸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광주 사태에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 광주 사태에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 그 600명 중에는 황장엽도 있었다. 유명한 탈북자 누구누구도 있었다 하는 주장을 퍼뜨리고 그걸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데 이 음모론자들은요, 하나의 음모론에 빠지면 다른 음모론에 거의 다 빠집니다. 그런데 음모론자가 여러분들 아마 지금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동창 모임에 10명이 있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한 사람 딱 나오면은 그 모임이 깽판이 돼버립니다. 목소리 크거든요. 그리고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면서도 그 다음 모임하면은 그 사람 나오나 하면 나온 다음에 안 가지. 음모론자가 한 사람 끼면은 그 조직이 이렇게 분열돼 버립니다. 그 사이 사람 잡는 프레임이 또 하나 생겼죠. 학폭 프레임입니다. 학폭 프레임. 학폭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은 항상 프레임을 만듭니다. 프레임을. 국정농단이라는 프레임. 해경이 잘못했다는 프레임. 전산 조작이라는 프레임. 여기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학폭 프레임입니다. 학폭 프레임 때문에 요새 연예인이나 뭐 운동산 선수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황영웅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황영웅이라는 가수 아세요? 예. 그 사람 노래 들어보셨어요? 예. 황영웅이가 학폭입니까? 아니 황영웅이 학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을 건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물어보면 황영웅 학폭 아니냐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황영웅이라는 가수 노래 참 잘 부릅니다. MBN의 불타는 드럼맨에 나왔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수로서 목소리는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승하면 6억 원 받는데 그 전에 어느 유튜브에서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의 문신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문신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조폭 문신이라고 했어요.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조폭 문신. 한국의 인터넷을 가진 거의 모든 매체가 그 사진을 올렸어요. 이건 전부 명예훼손입니다. 아니, 그건 신체의 비밀 아닙니까? 이 문명국가 중에 문신했다고 조폭으로 모는 언론이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게 많은데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 유일한 나라인데 요 사이는 문신했다고 그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비난하는 언론이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안 꺾이니까 20살 때인가 7년 전이니까 22살 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티격태격 해가지고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벌금 50만 원을 받았답니다. 이건 객관적 사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때 뭐 합의금 주고 다 끝난 건데 이걸 가지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건 약해요. 왜냐하면 상방이 싸웠다. 벌금으로 끝났는데 학폭 프레임에 넣어야 되니까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했다 하는 게 또 붙여졌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물론 일방적 주장이지. 이런 폭로를 하려면 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실명 폭로일 때만 그걸 기사를 해야 됩니다. 얼굴을 내야 됩니다. 그럼 비겁하지 않습니까? 아니 폭로하는 사람은 얼굴 삭가리고 폭로당하는 사람은 얼굴 이게 그런데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느냐? 학폭 의혹이 있다 이래 나옵니다. 학폭 증거가 있다가 아니라 학폭 주장이 있다는 거지. 학폭 주장, 학폭 의혹, 나중에는 학폭 이래 나와. 그러면은 제대로 된 언론이면은 그 주장이 맞는지 찾아다니 가지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유튜브라든지 MBC가 보도하는 걸 다른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니까 이제는 학폭 프레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차를 해가지고 하차하니까 6억 원 상금이 확실한데 하차했으면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요구하는지 압니까? 자숙하라 합니다. 자숙하라. 반성하라 해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른 사람 보고 자숙하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까? 사과하라는 말 하면 그건 헌법 위반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그 신문에 보시면 사과 광고가 없어졌죠. 어느 연도부터. 그전에는 누구 뭐 상표를 도용해서 뭘 사과 드립니다 해가지고 광고를 요새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위헌이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반이다. 그런데 황영웅 들어 사과하라 합니다.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물러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요구하는지 압니까? 자숙하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숙을 합니까? 그럼 노래 부르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요새는 또 무슨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가지고 황영웅이 부른 여자의 일생을 과거에 연습했던 영상을 팬카페에 올렸다고 해가지고 또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뻔뻔하게 노래 부른다고 합니다. 뻔뻔하게. 한 힘없는 신인 가수를 때리기 위해서 전 한국 언론이 들고 일어났어요. 말린 사람 없어요. 이겁니다, 바로. 이게 선동 구조입니다. 한국에는 음모론이 이렇게 먹혀들 수 있는 토양이 있어요. 이게 뭐냐?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하죠. 여러분 해외 나가셔가지고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세계에서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불러주는 나라 있습니까?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불러줍니까? 일본이 그렇게 불러줍니까? 아니, 미국이 그러면 터키란 표기를 바꿔가지고 튀르키예라고 지금 표기를 합니까? CNN이 그렇게 합니까? BBC가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만 튀르키예라고 합니까? 왜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해야 되죠? 왜 해야 됩니까? 여기에 무슨 논리적 근거가 있습니까? 언론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언론이 그 나라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라가 터키라는 용어가 그게 칠면조니까 터키 사람들은 다른 스펠링이 있어요. 터키 사람들은 아랍 문자를 안 씁니다. 라틴 문자 그러니까 알파벳을 쓰는데 튀르키예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코드숨 치지 그거 누가 들어줍니까? 아니 우리가 옛날부터 몇백 년, 몇십 년 동안 쓴 터키란 용어가 있는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데 그걸 왜 씁니까? 왜? 일본은 토르코라고 해요. 토르코. 옛날에는 토익이라고 했지. 왜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합니까?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영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영어로 쓰는 나라. 근데 웃기는 거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종이신문에는 자기 신문에는 튀르키예라고 해놓고 영자신문이 있어요. 중앙데일리. 거기는 또 터키라고 합니다. 더 웃기는 거는 터키의 내셔널 캐리어가 있잖아요. 그 항공사. 터키시 에어라인이라고 씁니다. 튀르키 에어라인이라고 안 써요. 그럼 한국은 왜 이러냐? 외교부가 국립국원하고 합의를 봤다고 해가지고 튀르키예라고 불러준다고 하니까 한국 언론이 그걸 받아가지고 튀르키예라고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한국 사람을 촌놈으로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절대 해외에 나가서 튀르키예라고 하지 마십시오. 튀르키예라고 하면은 아마 터키 사람으로 보든지 아제르바이잔 사람으로 볼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은 그게 터키 사람들이거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의 주제가 주체성인데 주체성이 없으면 이런 못난 짓을 합니다. 외교부와 언론이. 그것은 외래어는 우리가 편한 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현지 사람들이 쓰는 대로 합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하면 되지.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주 희한한 중국 지명을 중국 발음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줍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저 조선조 시대 때부터 썼던 용어가 있는데 북경이라고 하면 되지. 상해라고 하면 되지. 왜 샹하이라고 합니까?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워낙 호북성 있잖아요. 호북성. 호북성의 호자는 호수 호자 아닙니까? 그 호수가 어디입니까?
동정호 아닙니까? 동정호라는 호수의 북쪽에 있는 성을 호북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후베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후베이성이라고 하면 어딘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용어, 중국 용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는 자신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을 사대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자주국방을 포기하니까 사대주의로 가고 사대주의로 가면은 결국 자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 외래어 표기는 첫째 우리가 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부터 써오던 외래어 표기는 바꾸면 안 됩니다. 그건 관습입니다. 관습. 그 다음에 한글 전용입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은 한글 전용입니다. 지금 제일 통탄을 해야 할 사람은 저승에 가 있는 세종대왕일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한글 전용하라고 만들었습니까?